때 내가 따뜻함을 느낀다. 아, 열을 내가 받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가움을 느낀다. 내가 열을 뺏기고 있는 거야. 근데 막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럼 열이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항상 같다. 또는 열이 전혀 이동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지? 우리 또 같이 있으니까 손 한번 나볼게요. 어떻게 느껴요? 와우. 그렇죠. 거부하는 거야? 나라. 왜 낫겠지? 자, 흔들지 말고 잠깐만 있어봐. 어떻게 느낌이 어때요? 다시 이렇게 따뜻한 샤워를 느끼는 거야. 다시 샤워해봐. 어때요? 따뜻해요. 따뜻해? 네, 차갑게 느껴지나요? 따뜻해. 둘 다 따뜻하다고? 뜨거워요, 저. 더 뜨거운데 너도 뜨겁게 느꼈어 지금? 네. 나 뜨거워요. 뜨거운 거에 그럴 수가 없는데. 뜨거워요. 아 진짜? 장상에 서로 뜨거워? 네. 좀 이런 거 이상한데요? 이건 열은 항상 이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쌤 말 듣고 있어요? 열은 항상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열을 받고 있으면 누군가 열을 뺏겨지거든요. 뭔가 이상한 거 같긴 한데. 플러스다. 설마 알겠습니다. 누군가 뺏기고 있는데 그냥 뭔가 다른 이유가 손이 지금 차갑거나 음료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왼손이야 오른손 잡으면 왼손이 차가워. 왼손이 차가워? 네. 오른손으로 음료수 먹지 않았어요? 네. 이상하다. 이게 차갑잖아요. 근데 난 오른손이 오른손이 차가워졌으니까 왼손으로 왼손이 더 따뜻한 거 아니에요? 아, 왼손이 차갑게 느껴진다고? 야, 저 왼손이. 왼손이 차가워? 왼손으로 먹었잖아. 그러니까 야 왼손이 차가워? 오른손이 차가워. 왼손. 맞아. 왼손이 차가워. 그럼 맞는 거야. 그럼 뭐요? 오른손이 한줄 차가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잡으면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열을 뺏기겠지. 그러니까 왼손이 차갑다고 느끼는 거야. 이해했어? 맞아. 그렇게 열을 주는 거구나. 열의 이동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못했다고 한다. 자, 그건 뭐. 그럼 봐봐. 지금 동희하고 장원이하고 예를 들어볼게. 둘이 손을 잡았는데 장원이가 뜨겁다고 느꼈잖아. 그지? 그러면 누가 열이 많은 거예요? 그죠? 동희가 열이 많은 거죠? 얼마나 많은 거예요? 나보다 더. 그죠? 얼마나 많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보다 좀 더 많아요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 아니요. 2도가 높아요. 3도가 높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온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아주 오래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봐. 섭씨 온도, 절대 온도, 허씨 온도 이딴 거 없을 때 아주 오래전 옛날이야. 우리 말도 못해. 후후, 손을 잡았는데 따뜻함을 느껴요? 우우우우 이렇게. 그죠? 네가 나보다 따뜻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이야. 그때 방해하는 건 아니죠? 안 돼. 그래서 열이 이동을 하고 누가 열이 많고 누가 열이 적은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히 몇 도,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는 알 수 없었던 시절. 즉 뭐가 없던 시절? 온도라는 체계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온도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야. 정확히 몇 도가 높은지, 정확히 얼마나 더 열이 많은지를 알아내기 위한 어떤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역시 열은 많다, 적다라는 개념밖에 없는데 이거를 온도라는 숫자로 나타내게끔 체계를 만든 것을 온도라고 불러줍니다. 온도가 총 몇 가지 온도가 있는지 알아요? 선생님, 조금 아까 얘기했었는데. 화씨, 섭씨, 절대. 세 가지 온도 체계가 있어요. 제일 익숙한 건 섭씨 온도입니다. 섭씨 온도. 이렇게 표현하는 도시라고. 섭씨 온도.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그리스에 있는 어떤 과학자인 셀시우스라는 과학자가 물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물의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정하고 물의 어는 점을 0도씨라고 정해서 이 사이 간격을 몇 간격 100등분해서 사용하기로 한 게 섭씨 온도예요. 잘 알고 있는 거죠. 물의 온도. 끓는 점 몇 도야? 100도라고 말하고 물의 어느 점 몇 도야? 그러면 0도라고 말하잖아. 이거 셀시우스가 만든 온도 체계입니다. 가장 익숙하죠? 그리스에서 만든 게 그래서 저 온도 체계가 세계적으로 막 넓게 막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미국에까지 갑니다. 미국에까지 간 다음에 이게 중국으로 건너와요. 중국으로. 우리나라 당시에는 중국의 약간 아우나라? 중국의 약간 아우의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왔어. 그래서 중국에서 이 셀시우스가 만든 이 온도 체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섭씨가 만든 온도 체계라고 불렀어요. 왜 섭씨야? 셀시, 그죠? 셀시. 우리 왕서방이 왕씨잖아. 그런 것처럼 셀시우스가 만든 걸 셀시가 만든 온도라고 말해. 셀시. 그 셀시가 만든 온도야라고 우리나라한테 이거 셀시가 만든 온도야라고 전해줬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 뭐라고 받아들였다? 아, 섭씨 온도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셀시우스가 만든 온도 체계를 섭씨 온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리얼이에요. 증거. 그리스에서 만든 이 온도 체계가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하다 보니까 누가 배가 아팠을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너무 배가 아팠던 거야. 아니 감히 우리나라도 만들지 못한 온도 체계를 그리스 녀석이 만들다니. 우리나라 과학자들 다 모여! 우리나라 만들어. 화씨. 맞아. 그때 등장한 학자가 누구냐? 바로 미국의 파렌하이트야. 파렌하이트라는 과학자가 나타나서 온도 체계를 만들어요. 되게 웃긴 게 이 사람도 물을 이용합니다. 밟아. 근데 물에 끓는 점을 212도 F라고 정해요. 그 다음에 물에 어는 점을 32도 F라고 정한 다음에 이 사이 간격을 180 등분해서 사용하기로 한 거야. 겁나 복잡하죠. 네, 저런 온도시계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로 한 게 화씨 온도입니다. 당연히 또 중국으로 갔겠죠. 중국 사람이 물어보면 누가 만든 거야? 파렌하이트. 화씨. 우리나라 전해줄 때 화씨 온도라고 전해준 거예요. 맞죠? 셀시우스가 만든 게 섭씨였으니까 파렌하이트가 만든 건 화씨 온도로 전해진 겁니다. 되게 복잡하죠. 180 등분하잖아. 그래서 이 100등분과 180등분을 이용해서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꿀 때 100분의 180을 곱해서 막 만들어요. 전환할 때. 우리가 나중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유학 가면은 거긴 다 화씨 온도를 사용합니다. 그 절대 온도, 우리 섭씨 온도만 알고 있던 우리는 화씨 온도가 뭔지 잘 모르잖아. 이렇게 서로 바꿔서 이 정도 화씨 온도면 이 정도쯤 되겠네라고 우리가 알아야 돼. 유학 가려면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온도 체계는 이것도 미국인데 미국에서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물질을 이용한 게 아니라 분자 운동의 빠르기를 가지고 켈빈도를 정했어. 절대 온도를 정했어요. 분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 숫자가 높아지고 분자가 멈추면 0켈빈이라고 정했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피, 온도 1리터짜리 풍선이 하나 있어요. 현재 0도씨야. 0도씨. 온도를 높이면 풍선의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커지죠? 커집니다. 그다가 몇 도까지 올리면 273도씨까지 올리면 정확하게 부피가 2배만큼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1도 올릴 때마다 얼마씩 조금씩 증가한 거야? 273분의 1씩 증가한 거야. 그렇다면 반대로 온도를 떨어뜨리면 몇 도가 되면 부피가 사라질까?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자 1도 떨어질 때마다 273분의 1씩도 줄다가 자 273도씨가 되면 우리가 이론상으로 전혀 풍선의 부피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 273도까지 올리면 부피가 딱 2배가 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273이 되면은 쭉 떨어지다가 이론상으로 부피가 0이 됩니다. 부피가 0이 되는 점이 영하 273도씨가 돼요. 273도씨는 이제 부피가 2배가 되는 시점이고요. 그러니까 1리터가 되겠죠? 생각해봐. 부피가 전혀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 부피가 전혀 없다는 말은 기체 분자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켈빈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여기 주목해서 전혀 기체가 움직이지 않는 이 온도를 0켈빈이라고 하자. 0켈빈. 0켈빈이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를 요 섭씨 온도랑 똑같은 온도 체계로 등분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0도씨는 몇 켈빈이 되는 거냐? 273켈빈이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온도 체계라면 273도가 되면 곱하기 2니까 546켈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한 거야. 자, 켈빈도 그래서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만 더하면 된다? 273이라는 숫자만 더해주면 돼요. 굉장히 이질감 느껴지는 숫자라서 273이라고 외워주기도 합니다. 이질감. 왜? 나는 배웠어. 이질감. 너무 이질감 느껴져. 그치? 이질감, 그죠?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절대 온도예요. 정리할게. 온도 체계는 화씨 온도, 섭씨 온도, 또 F,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 몇 켈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가지 온도 체계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뭐라고요? 화씨. 네? 섭씨. 섭씨를 제일 많이 씁니다. 섭씨. 우리나라도 섭씨를 쓰잖아. 근데 실험실에서는 저걸 많이 써. 실험실. 어떤 거? 화씨. 절대 온도. 실험실에서는 절대 온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지구과학을 공부하든 뭘 공부를 할 때 절대 온도 몇 켈빈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온도 체계다. 분자 운동의 정도, 분자 운동의 정도로 분자가 얼마나 운동하는지 분자 운동의 정도를 가지고 만든 거고, 얘는 물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끓는 점과 어는 점을 좀 다르게 설정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유학 가기 전에만 공부하면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가 뭔지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당연히 온도를 높여주면, 열을 가해서 온도를 높여주면 입자의 운동은 점점 활발해지겠죠? 그것이 두 번째 나오는 입자의 운동입니다. 열을 많이 가하거나 온도를 높여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야. 이만한 물체가 있고요. 요만한 물체가 있습니다. 자, 점 찍은 게 열이다. 얘는 열이 10개 있어요. 얘는 열이 5개 있어. 열은 누가 많아? 10개. A라고 하고 B라고 해줄게. A와 B 중에 열이 많은 건 A죠. 하지만 A가 몸집이 엄청 크니까, 다른 말로 질량이 엄청 커. 얘는 질량이 작아. 질량이 엄청 크니까 이 많은 열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질량이 너무 크니까 온도를 많이 올리지는 못했던 거야. 그래서 A라는 물체의 현재 온도를 재봤더니 20도씨이고요. B라는 녀석의 온도를 재봤더니 50도씨입니다. 자, 그러면 온도는 누가 높아? B가 더 높죠? 이때 A와 B를 접촉시켜요. 어떻게 돼? 열이 이동합니다. 문제, 열은 A에서 B로 이동할까요? B에서 A로 이동할까요? A에서 B. A에서 B. 이럴 때 한 번 더 모아서 B에서 A. B에서 A. B에서 A. B에서 A. A에서 B. 아, 나 잘못 봤다. B에서 A다. B에서 A. B에서 A. B에서 A. 갑자기. 빙가 빙가. B. 깜짝이야. B. 정답은 왜 절레절레지? B에서 A로 이동합니다. 에이, 이게 나야. 아, 즉시 B에서 A로 이동. 안 찍어 풀 사람은 아니야. B에서 1이동을 해요. 진짜 찍었을 거. 안 찍었다고. 다시 말해서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열이 많은 쪽에서 열이 적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가요. 이 질량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누가 높은지를 고려해서 열의 이동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둘이 질량이 다르죠? 질량이 다르지만 지금 누가 따뜻함을 느낀다? 장원이가 따뜻함을 느낀다면 열은 누가 주고 있다? 네가 얘한테 열을 주고 있는 거야.
질량과 상관없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녀석에게 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만 자고 이제. 잘했어요. 고마워요. 오늘 좋은 교보제가 되어줬어요. 땡큐. 네, 이것 때문에 맞췄어. 아,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온도랑 관계 있는 거지, 질량은 여기서 상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축 열이 이동하는 모습 좀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합시다.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자, 열이 그럼 이동했다 칩시다. 하나, 두 개의 열이 이동했다고 칠게요. 두 개의 열이 이동하면 얘는 몇 도가 돼요? 3도. 30도씨가 되었다고 칠게요. 30도씨 되었다. 두 개의 열이 땅땅 이동하니까 얘가 몇 도가 된 거야? 얘도 30도씨로 바뀐 거야. 둘이 온도가 똑같아집니다. 온도가 똑같아진 상태를 따라할까요? 열평형 상태. 시작. 열평형 상태. 잘했어요. 열이 평형 상태를 이루게 되면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열은 이동하지 않아. 친구손을 딱 잡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면 열이 이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야. 왜? 둘의 온도가 완전 똑같아서 열이 이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는 상태를 열평형 상태라고 해요. 열평형 상태. 열평형 상태. 이때 조심.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봐봐. B가 열을 몇 개 잃어버렸죠? 3개. 두 개. B는 열을 2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A는 몇 개의 열을 받았나요? 2개. 2개겠죠. B가 열을 2개 잃어버렸으니까 A도 2개 열을 받았겠지. 이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겁나 어렵게.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 그래. 열량. 열의 양이 이동한 거야. 그때 B가 잃은 열량이 몇 개라고요? 2개죠. A가 얻은 열의 양도 몇 개라고요? 그래서 둘이 같다고 보는 거야. B가 잃은 열의 양과 A가 얻은 열의 양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다 있어요. 봐봐.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은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과 같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야. 상식적인 겁니다. 얘가 잃어버린 만큼 얘가 얻은 거니까 이 열의 양은 같을 수밖에 없겠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열평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온도와 열, 입자는 당연히 열을 많이 받으면 활발해질 거고요. 자, 열이 이동하다가 언제까지 열이 이동한다?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열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현재 온도가 몇 도예요? 36.5도인데 쌤을 냉장고에 집어넣어요? 이틀 동안 놔둡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안 죽었다 치고 죽어요. 쌤은 그래 안 죽었다 치고 어떻게 안 죽어요? 쌤이지. 쌤은 몇 도가 되어서 나올까요? 기절. 0도. 냉장고 온도는 현재 4도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도요. 4도에 맞춰서 나옵니다. 와. 그 안에 들어간 모든 물체는 다 열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모두 4도가 된 겁니다. 너무 목욕탕이나 그런 데로. 만약 오랫동안 들어있으면 그렇게 되겠죠? 너무 오래 들어있으면 큰일 날 수 있겠죠? 냉동실 온도는 영하 한 18도에서 20도 설정을 하거든요. 거기다 넣어놓고 한 3일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영하 20도에서 18도로 되어서 열평형이 되어 나오겠죠. 그죠? 이걸 응용하면 이래요. 시원한 계곡물에다가 수박을 담가놔요. 수박의 온도는 몇 도가 되나요? 계곡물의 온도와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열평형을 일상생활에 응용하는 거예요. 아주 추운 겨울날 공원에 나가봤더니 벤치가 있네요. 현재 시계를 봤더니 스마트워치를 봤더니 현재 기온이 한 10도씨야. 기온이 10도씨야. 그때 그 벤치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10도씨입니다. 우와. 모두 열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1. 그러면 진짜는 막 영하 30도 되면 벤치 영하 3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위에다가 혀 올려두고 있으면 붙어버렸어. 자, 이게 열평형에 대한 내용이에요. 좀 이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사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매우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어서 잠깐만 5분만 여유 좀 가지고 합시다. 열의 이동 이제 할게요. 기저귀 좀 펴요.
지우야 피곤해? 어떡할까? 자게 놔둘까? 아니면 깨울까? 와이파이 있어요. 와이파이 있어요. 잠깐만 알려줄게. 쌤 여기 원장이에요? 선생님? 원장은 아니고 그럼 여기 원장님이 누구세요? 원장님은